식품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작은 식당을 인수합병하는 레시피 사냥꾼이 된 재벌 상속남 한범우와 전주에서 원테이블 식당을 운영 중인 재료의 진심인 셰프 모연주의 전쟁 같은 키친타카 성장 로맨스, 전주서 작은 식당 운영하는 모연주 여주 등장, 재벌 상속자 레시피 사냥꾼 한범우 남주 등장, 텃밭에서 일하던 연주와 깐족거리며 텃밭의 상추를 밟고 등장한 범우의 첫 만남. 범우가 텃밭에 들어와 상추를 밟으며 대기업 어쩌고 짓거리니 낫으로 범우의 발을 찍을 듯한 연주의 제스처. 낯질에 놀란 범우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하면서 연주는 잡아주는 척하다가 내동댕이 쳐버리는데 범우의 표정과 움직임이 재기발랄하다. 이 드라마 액션물인가? 그러던 차 천하의 재벌남이 모텔 주인에게 차고 있던 명품 시계며 입고 있던 화이트 슈트까지 다 잡히게 되어 조기축구 회원 삼식이 유니폼을 빌려 입게 된다. 이로써 레트로풍 모텔에서의 왕, 족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며 혼나우도인 야채가게 사장, 가축소인 정육점 사장 등 주변 인물들과 마구 엮이게 됨. 국밥집 15년차 만능카에 진명숙 등장. 전주 2대째 내려오는 콩나물 국밥집서 15년 일했고 밑재료 손질부터 서빙 청소 설거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제 실력에 비해 아쉬운 대우를 받고 있던 와중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연주의 스카우트 제안으로 정제에 합류하게 된다. 극후 반부엔 한상과의 대결서 모연주 없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닭갈비를 내놓으며 방송에 실력 발휘를 하게 된다. 콩나물 국밥집 2대 사장님은 그걸 또 먹어보곤 우리 식당서 팔아야겠다며 진명숙을 도로 스카우트 해간 듯. 여기서 반전인물 등장하는데 서브남이라고 하기엔 보는 재미가 넘쳐나는 춘승이 전주 2대째 콩나물 국밥집의 3대 아들인데 주변머리 없어서 인정을 못 받는 춘승이지만 의리와 정기 넘치는 인물. 동네에서 거나하게 술 취해서 고개를 45도로 꺾으며 모연주 앞으로 등장하는 씬은 최애 씬이 돼버렸다. 그리고 춘승이의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재미 모먼트, 넷플릭스 시리즈 약한 영웅에 등장했던 박지훈이 콩나물 국밥집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 진명숙 누나의 최애 남주가 우리 식당에 왔다며 반기지만 실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두려운 눈으로 묻는다. 혹시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푸아스 드라마 약한 영웅서 은장고등학교로 전학 온 박지훈한테 깝죽대다가 맞은 게 생각났나 봄. 그러는 사이 런칭 준비 중이던 모토의 헤드셰프 장영혜가 경쟁자인 형의 식당 파인다이닝 라르셀로 가면서 배신을 하고 본격적으로 두 후계자 간의 경쟁이 시작됨. 세상을 승자와 패자로만 나누는 냉혹한 신념을 가진 친엄마인 회장님의 선언, 디아망 3스타를 가져오는 자에게 한상의 미래를 맡기겠다 말함.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 한여울 회장은 대한민국 1등 식품기업 한상을 일군 창업주의자 셰프로 두 아들 선우와 범우를 벼랑 끝 경쟁으로 내모는 권력자다.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모연주와 식당 정제의 존폐를 놓고 경쟁하게 되는 회차에서 만나는데 그 경쟁 자체 역시 TV 프로로 만들어 회사 홍보 및 식당의 바이럴을 일으키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여우 회장님이다. 정말 영리하게 자본주의를 활용하시는 회장님. 마지막 대결은 진명숙의 요리가 사람들의 선택을 더 받아서 이겼으나 한 회장은 PD와 짜고 거짓으로 무승부로 만들어버린다. 뒤늦게서야 식당에 온 모연주의 당돌함으로 다음날 재대결을 하게 되었다. 엄마와 두 아들을 한 식탁에 앉게 하고는 그 옛날 본인이 TV에 나와 두 아들에게 자주 해줬다는 새우밥전과 할머니의 솜씨를 이어받은 양배추김치를 소박한 백반이라며 내놓게 된다. 처음 범우가 정제에 들어와 양배추김치를 먹고 할머니 맛이 생각나서 깜짝 놀랐던 그 양배추김추다. 한 회장은 전날 모연주가 도발했을 때 방송 중 음식을 뱉을 심산이었지만 모연주가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메뉴를 샤라웃했는데 그 음식을 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뛰는 한 회장 위에 나는 모연주. 가족의 추억을 끌어올리며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한여울 회장은 모연주에게 잘 까불었다며 칭찬인지 비꼬민지 모를 애매한 말로 마무리 짓는다. 결국엔 엄마의 납골당에서 눈물 짓는 것까지 보여주는데 세상에나 아니나 다를까 방송 프로 끼고 납골당 간 거였음. 마지막까지 프로페셔널한 한여울 회장님, 돌아가신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찍어내며 아들 앞에서 이런 게 사업하는 사람의 쇼맨십이라며 몸소 보여주듯 매체를 아주 잘 활용하신 회장님. 그 옆에서 아들 선우가 우리 엄마가 이런 면이? 이러면서 눈물 짓는 걸 처음 본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재미있는 모먼트였다. 모연주가 일했던 삿포로 최고급 다이닝룸 유리의 헤드셰프인 전민, 배우 뺨치는 외모와 실력 덕에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지만 밑바닥 주방 시절부터 다져온 악바리 근성과 잊지 못한 과거의 인연을 품고 있다. 성공만을 쫓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잊지 못한 인연을 품고 다시 전주를 찾는다. 모연주와 연인 관계였지만 보고 손질의 잘못을 모연주가 스스로 떠안으며 스승으로부터 쫓겨났었다. 모연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도 없는 전민을 원망했던 듯하다. 전민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비겁하게 느껴졌을 테고 매정하다고 느꼈을 것 같다. 하지만 인연은 거기까지였다. 모연주가 스승의 입맛을 되찾게 해드리기 위해 일본에 갔을 때 버무도 쫓아가서 된장을 공수해 오는 등 야무지게 도움을 줬다. 그 보답으로 모연주는 선포포를 날리며 버무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게 된다. 이 더운 날에 삿포로에 눈 내리는 모습이 시원했고 연주와 버무가 입맞추는 장면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식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실력을 갖춘 모연주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밀리는 상황에서도 최상의 재료 부심을 버리지 못하는 실속 없는 마이너스 장사꾼이다. 아직은 젊기에 그런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연주에게는 버무 같은 전문 경영인의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 드라마는 두 사람의 마무리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식당 정제를 운영하면서 메뉴 개발도 하고 미술냉별도 받고 지지고 볶고 사랑하며 알차게 식당을 키워나갈 것이다. 시즌2가 기획 중이라면 한 회장과 모연주가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와 셰프 대 셰프로서 신구 세대 간의 레시피 갈등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요리 위주의 스토리 구성이 중심이 되면 더욱더 좋겠다.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달인만의 이야기는 언제 봐도 감탄스러운데 한 회장의 그 까다로운 입맛의 레시피와 모연주의, 똥고집스러운 레시피의 격돌이라면 흥미로울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선 글로벌한 요식업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말이다. 한 회장과 모연주의 카리스마가 묘하게 닮아있다. 선우 버무 두 형제 간의 2차전 갈등 구조도 한 축을 맡으면 좋겠다. 한편으론 최애 캐릭터 진명숙과 춘승이의 성장 스토리도 기대해본다. 진명숙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식당에서 겪는 평범하지만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아주 진솔한 이야기는 어떤가? 식당은 주방에서 일하는 자와 홀에서 일하는 자로 나뉘어지며 하는 일은 구분되어 있다.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도 있고 미움도 있는 이런 소소한 일도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드라마가 사랑 이야기만 할 필요 없지 않은가? 진명숙이라면 소소한 일도 소소하지 않게 맛깔나게 표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 당신의 맛 초반회에서 모연주가 전주의 작은 식당에서 음식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한 장면같이 예뻤다. 어쩌다 머리가 복잡해서 힐링이 필요할 때나 엠플릭스에서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며 리모컨을 부여잡고 선택 장애를 겪고 있을 때 찾는 최애 영화 중 하나가 리틀 포레스트이다. 한여름에 찾아온 시원했던 이야기 당신의 맛 시즌2를 기대해본다.